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구로공단 소녀. 대통령 주재의 원래 수출진흥 확대 회의는 한국만이 가진 독특한 협의체로서 외국에서도 모방하려고 했으나 성공한 나라는 별로 없다고 한다. 이 회의에 박정희 대통령은 반드시 참석하여 수출 진도를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즉석에서 해결해 주었다. 주무부서인 상공부가 이 회의에 수출 지원책을 내어놓으면 웬만한 것은 대통령 이름으로 받아들여져 즉각 시행되곤 했다. 경제기획원이나 재무부는 하급 부서인 상공부에 뒤치다거리를 한다고 불평하기도 했으나 국정의 우선순위에서 수출을 항상 윗자리에 놓는 대통령 때문에 기관 이기주의가 발붙일 틈이 없었다. 이 즈음 어느 날 박 대통령은 수행원들과 함께 서울 구로공단 내의 한 공장을 시찰했다. 박 대통령은 10대 소녀 근로자가 열심히 손을 놀리고 있는 등 뒤로 다가가 가만히 지켜보다가 덥석 소녀의 손을 잡으면서 말했다. 네 소원이 무엇인가? 소녀는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듯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대통령 수행원들이 겁내지 말고 소원이 있으면 말해봐라고 했다. 소녀는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저도 제 또래의 아이들처럼 교복을 한번 입어보고 싶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강직한 외모 뒤에 다정다감한 내면을 지닌 박 대통령은 훗날 산업체의 소년소녀 근로자들을 위한 특별 학급을 만들게 된다. 박충훈 장관은 대통령과 함께한 회식 자리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얽힌 일화를 하나 소개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들어갈 때 언론인 출신 한 사람을 식객처럼 데리고 갔다고 한다. 이 사람은 반년이 넘도록 벙어리처럼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말했다. 이제 당신이 여기 들어온 지도 6달이나 되었으니 무슨 말이든 한마디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 사람은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더니 다음날 종이에 선어자 적은 것을 들고 와서 바쳤다. 대통령이 받아서 보니 well 이라 써있어 있었다.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세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각각께선 너무 쉽게 yes, no를 말합니다. 앞으로 누가 물으면 먼저 well 이라고 말해놓고 생각을 가다듬은 후에 가부간에 대답을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박 대통령은 나보고 들으라고 한 이야기구먼 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술에 약해 김정영 차관을 종종 데리고 다녔다. 박 장관은 여기 김 차관은 장관 대신 술 마시는 것을 도맡다 보니까 우리 부에서는 야간 장관이라 불립니다 라고 농담을 했다. 박 대통령은 좋아요. 그러면 내가 김 차관을 야간 장관으로 임명하겠어요 라고 농담을 했다. 박 대통령은 격식 없는 이런 술자리를 좋아했으나 공식적인 만찬이나 파티는 싫어했다. 그런 만찬을 끝낸 어느 날 박 대통령은 정치부 기자 출신의 젊은 공화당 의원 이만섭을 따로 부르더니 우리끼리 한잔 하자면서 청와대로 데려갔다. 난 말이야 저런 파티가 싫어. 오늘 이 의원도 받겠지만 정치인과 악수를 하면 괜히 내 귀에다가 입을 대고 속삭이면서 손을 놓아주지 않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할 말도 없으면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려고 그러는데 양치질이나 제대로 하고 그러면 밉지는 않지. 대구의 한 요정에서 있었던 일화. 모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담당한 여자 종업원에게 농담을 했다. 네 각하하고 여러 번 했제. 순진한 종업원이 대통령에게 쪼르르 달려가 일러 바쳤다. 듣고 난 박 대통령은 그 국회의원을 향해서 소리쳤다. 그래 임마 했다. 그러니 네 형수한테 술 한잔 올려라. 이 무렵에 박정희는 1970년대의 그와는 많이 달랐다. 40대 후반의 젊은 대통령은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란 정당성을 근거로 하여 야당과 언론의 비판에 당당하게 논리적으로 대응했다. 원래 격식을 싫어하는 그는 대통령직이 부여하는 최소한의 의전도 부담스러워했다. 이 무렵 찍은 사진들을 보면 대통령과 합석한 측근 인사들도 대통령의 존재를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담소하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한일 회담이나 월남 파병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할 때는 충분한 토론을 거치게 했다. 공화당이 전체 의석 중 3분의 2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었으나
박 대통령이 야당에게 끌려다닌다는 불만을 털어놓을 정도로 국회 활동은 활발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유연성은 자신감의 반영이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미국이 원하는 월남 파병과 한일 국교 정상화를 정력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 이는 반정부 활동을 벌이는 야당과 학생들에 대한 미국의 전통적인 지지가 철회된 것을 의미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 월남 전선에서 한국군이 철수하는 것을 계기로 하여 한미 간의 그런 고리가 끊어진다. 박 대통령의 영구 집권을 가능하게 한 유신체제의 선포와 함께 미국 정부는 야당, 학생, 지식인 사회에 박 대통령을 비판을 지원하는 형국으로 바뀐다. (1965년에) 들어서면서 박정희는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과 월남 파병을 동시에 추진했다. 이해 1월 14일 밤 박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2층 침실에서 며칠 뒤에 있을 연두교서 발표 자료를 만들어 가져온 박상길 대변인을 맞았다. 수고했소. 저녁은 어떻게 했소? 네, 이제 나가서 먹겠습니다. 그런데 그 월남 파병인가? 밖에서들 뭐라고 합니까? 우리 처지에서는 공산군과 싸워 실전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고, 미국을 한번 도와줘 빚을 갚아볼 좋은 기회고, 경제 건설에 필요한 달러를 벌어들일 기회도 되고, 5천년 만에 처음으로 남을 도와 파병한다는 기록도 남기는 게 믿지는 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묵묵히 듣고 있던 박 대통령은 다소 상기된 표정을 짓더니 관계자들을 부르시오 라고 즉석회의를 소집했다. 박 대통령은 리브케 서독 대통령으로부터 선물 받은 포도주를 가져오게 해 대변인과 함께 마시고 있으니 장관들이 놀란 표정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요정에서 달려온 장관, 잠자리에 들었다가 뛰쳐나온 장관도 있었다. 박 대통령은 관계 장관들이 다 모였는가 하고 둘러보더니 입을 뗐다. 월남 파병을 결행하기로 했으니 그리들 알고 각자 필요한 작업에 내일부터 착수토록 하시오. 박정희가 이날 밤에 말한 월남 파병은 파병이 이미 확정된 비전투부대인 비둘기 부대에 이어 전투부대도 보내겠다는 뜻이었다. 미국과 월남 정부가 공식적으로 전투부대 파병을 요청하기 전이었다. 박 대통령은 그런 공식 요청이 언제 오는가 하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에 7차 한일 회담은 아슬아슬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1964년 12월에 급사한 일본 측 수석 대표 스기 미치스케의 후임이 된 다카스키 시니치는 평생을 미쓰비시 그룹에서 일해온 재계의 거물이었다. 그는 1965년 1월 7일 외무성 출입 기자들과 회견하는 자리에서 망언을 했다. 조선 통치에 대하여 한국 측은 사죄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로서도 할 말은 있다. 우리는 조선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려고 지배한 것이다. 지금 조선의 산들은 벌거숭이가 되어 있는데 이는 조선이 일본에서 이탈한 때문이다. 일본이 한 20년간 더 지배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창씨 계명은 조선인을 동화시켜 일본인과 같은 대우를 해주려고 한 배려였다. 이런 발언이 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다에 보도됐다. 김동조 주일대사 겸 수석대표는 이 내용이 한국신문에 보도되면 회담이 결렬되고 말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우시바 차석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이 확대되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다. 그러니 다카스키 대표가 한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발언을 무조건 부인하도록 하라 라고 했다. 우시바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카스키로 하여금 1월 18일 한국 기자들과 만나 자연스럽게 자신의 발언을 부인하도록 했다. 다카스키는 이날 본회의 직후 한국 언론의 주일 특파원들과 대화하면서 태연스럽게 말했다. 내가 36년간의 조선 통치가 한국 측에 유익했다는 발언을 한 것처럼 평양의 노동신문이 보도했는데 터무니없는 날조다. 이는 공산주의자들이 회담을 방해하려고 꾸민 사건이다. 다음날 동아일보는 이런 다카스키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대 실언 내용을 크게 보도했다. 20일 본회의에서 김동조 수석대표는 이 기사를 읽은 다음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회담의 계속 여부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경고했다. 다카스키 수석은 보도 내용을 부인하는 문안을 낭독함으로써 이 발언 파문은 수습됐다.
이 문화는 김동조 대사가 미리 일본 측에 요구하여 작성된 것이었다. 이동원 외무장관은 국내의 반의 감정을 순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1964년 10월 김동조 대사가 일본에 부임할 때 요시다 전 총리 같은 거물이 한국에 와서 사과를 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었다. 김동조 대사는 일본에서 신하 외상을 만나 방안을 요청하고 주일 미국 대사 라이샤워를 만나서도 측면 지원을 당부했다. 한일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를 겸한 김 대사는 종래의 일괄 타결 전략을 수정하여 문제별, 위원회별, 개별 타결 방식으로 전환했다. 청구권, 어업, 기본조약, 제1동포 문제가 한일회담의 4대 의제였다. 청구권 문제는 1962년에 김종필 오이라 메모로 그 대강이 결정됐다. 김 대사는 기본조약을 마무리하면 2개 문제가 해결되므로 국교 정상화를 기정사실로 만들면서 조기 타결로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각 분과위원회별로 실무선에서 합의를 해보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것들은 마쿠 교섭 또는 정치회담에서 타결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도 이런 수순에 동의했다.